자, 이번에 우리 자기 주식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우리가 액면가 1,000원이고 시가가 1,200원인 이제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해요. 취득을. 자, 그럼 우리는 장부에 이제 자기 주식을 취득했으니까 차변에 자기 주식이다. 그리고 대변에 현금 주고 샀으면 현금이다라고 할 건데, 자, 이 자기 주식이라는 개정 과목은 그냥 유가증권이라고 생각하자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주식은 그냥 우리 시가를 주고 사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장부에 120만 원을 주고 자기 주식을 120만 원이다라고 내 장부에 써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가 처분을 하는데, 자, 우리가 절반인 500주만 먼저 처분을 해요. 500주를 처분할 시점에 시가가 한 주당 예를 들어서 1,000원이었어요. 난 1,200원에 샀는데 지금 1,000원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 유가증권을 매각하게 되면 우리는 먼저 장부에 있는 걸 지우자라고 했죠. 그러면 장부에 1,200원이라고 적혀 있던 자기 주식 500주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120만 원 적혀 있던 거 절반이니까 60만 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뭐 결과는 편하신 대로 생각하면 되죠. 그럼 우린 장부에서 60만 원을 먼저 지워 줄 거예요. 자, 그럼 대변에 자기 주식 60만 원을 먼저 우선 지우게 돼요. 자, 그리고 차면에 돈을 받는데 우리는 시가가 1,000원이니까 50만 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50만 원을 받았어요. 자, 이거는 그럼 우리 차이나는 이 10만 원을 우리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고 처리를 하겠죠. 다음 이제 우리 또 500주 마저 다 처분을 하는데, 자, 이번에 시가 1,600원에 이걸 팔았다고 볼게요. 1,600원. 자, 그럼 우리 장부에 이제 남아 있는 자기 주식 60만 원을 지우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받는 돈은 80만 원이 될 거예요. 자, 그럼 2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자, 이걸 우리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다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자, 이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는 자기 주식을 살 때 총 장부에 얼마 주고 샀죠? 사올 때 금액이 120이었죠. 근데 이걸 전부 다 팔면 우리 총 얼마 받았죠? 130 받은 거죠. 전부 다 팔면서. 그럼 난 130만 원 받았으니까 10만 원 이익이라고 장부에 있어야 되는데, 이건 내 개인적으로 주식 샀다 팔아도 이렇게 쓰면 나 바보라고 이야기하겠죠. 120만 원치 샀는데 얘 다 팔고 나니까 10만 원 이익이다라고 남아야지, 10만 원 손에 20만 원 이익이다 이렇게 남겨두지 않을 거란 이야기예요. 이건 적절하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주식도
자본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계정 과목들도 성격이 자본이죠. 자본인 경우 자본 조정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우리는 자기 주식을 처분을 하고 80만 원 받았으면 20만 원 이익 봤으면 혹시 손해 봤었던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10만 원이 있네요. 그러면 얘도 자기 주식 처분 손실 10만 원을 먼저 우선 상계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래도 이익 번 돈 10만 원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다라고 처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처분 손실을 우선 상계할 수 있는 이유는 얘 성격들이 자본이라서 장부에 남아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다른 유가증권에 매도 가는 증권 처분이익 처분 손실, 단기매매 증권 처분이익 처분 손실은 우리 영업의 수익 비용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애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손 못 대지만 얘는 손 안 대면 영원히 그냥 우스꽝스러운 붕괴가 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무조건 우선 상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자기 주식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얘도 우선 상계를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제가 우선 상계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선 상계하려 그러면 장부를 조회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컴퓨터 실기도 하고 할 건데, 자,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회계 처리 전 장부를 조회해야 되는 거래를 보면 꼭 해야 되는 거래들이 방금처럼 우리 자본 우선 상계들도 있고, 자, 어제 저하고 또 공부했던, 자, 첫 번째 대손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장부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를 하는 거고, 직원이 퇴사가 발생을 하면 장부상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을 조회를 할 거고, 저기라 적혀 있어. 자, 그리고 자본 거래가 발생을 하면 그러면 자본 우선 상계 계정 과목을 조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말고도 뭐 계약금 준 거 빼고 줬다 모르고 그러면 뭐 계약금 조회하고 하고 할 거지만 그거는 과거에 거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얘는 과거에 뭐 이야기 없이 그냥 발생하더라도 옛날에 발생했던 언제 발생했던 거든 간에 이 거래가 발생하면 무조건 장부 조회해야 돼요. 장부 조회하라고 말해줄 때도 있지만 말 안 해도 조회해야 돼요. 답은 조회한 걸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알려주면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안 알려준 걸 얘는 왜 안 알려줬어라고 말하면 안 되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무조건 조회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 교재에서 자,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들만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249페이지에 가서 자, 먼저 주식 발행에서 주식 발행하는 건 여기 평가 발행이라고도 하고 액면 발행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액면가와 동일한 금액을 받고 발행하게 되면 우리는 액면 발행, 평가 발행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거고, 우리가
액면가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면 발행한 금액 시장 가격이 더 크면 발행을 더 높게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우리는 할증 발행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사채서는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쓰지만 우리 주식 발행에서는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칭할 때는 할증 발행했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럼 할인 발행은 우리 액면 금액보다 돈을 작게 받는 경우죠. 이건 사실 우리가 이론상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 현실적으로 액면 금액보다 낮게 발행하는 회사는 이미 진작에 부도났을 거예요. 그래서 현실성은 없지만 우리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우리가 장부 상여 잔액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순액으로 보일 거기 때문에 무조건 우선 상계를 하고 사용할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주식 발행 비용의 회계 처리 방법 적혀 있는데, 자, 회사 설립에 대한 부분은 필요 없어요. 이건 쓸데없이 지엽적으로 적혀 있으니까 얘는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얘는 자, 우리가 증자할 때 방금 우리가 주식 발행할 때도 우리는 신주 인쇄 비용부터 해서 우리 등록비까지 많은 비용들이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제가 이런 이야기 했었죠. 뭔가를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그 비용만 가지고 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얘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간 거니까 걔 때문에 손해 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주식 100만 원치 액면가를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110만 원을 받았는데 주식 발행 비용이 115만 원이 들어갔다면 주식 발행하면서 5만 원 손해 본 거죠. 그죠? 10만 원 이긴 줄 알았는데 15만 원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우리 5만 원 손해 본 거예요. 그러면 그 5만 원만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증자할 때 발행된 주식 발행비나 혹은 발행 재비용들은 발행 가격에서 차감적 처리한다는 건데, 이 말이 주식 발행 초과금 있으면 그 이익 본 돈 줄이거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손해 봤다면 손해 본 돈이 발행비만큼 더 늘어날 거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적어뒀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사채 발행할 때도 똑같고 이때도 똑같은 거예요. 자, 다음 우리 잉여금이라고 있는 곳에 가면, 자, 제가 자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본 거는 자본잉여금, 그리고 우리 손익거래, 우리 사업하면서 이익 본 거래, 그 돈은 이익잉여금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럼 여기에서 뭐 5개의 분류에 대해서 적어둔 거고, 자, 자본잉여금은 자본 간의 거래에서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이 자본잉여금 계정 과목은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이익, 이 계정 과목 3개를 쓸 거니까 제가 주감자 이익 본 게 자본잉여금이다라고 기억하자라고 표현했던 말이 어제 했었었죠. 자, 그럼 얘는 그 우리 지문을 보시면 자본잉여금은 우리 정상 영업활동과 관계없는, 한마디로 사업 영업활동이 아니고 우리는 자본거래, 주식 투자받거나 감자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발생한 돈 남긴 돈으로 얘네들은 결손금 보존하고 자본 전입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라고 적혀 있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손해 보거나 우리 그 자본 조정 항목 중에 자본 거래에서 손해 본 것들 있죠. 걔네들을 보존 채워 넣거나 아니면 자본 전입이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그냥 인지하고 계세요. 얘는 자본금으로 전환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본금으로 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본금으로 바꿔버리면 내 자본의 변화는 없는데 순수한 우리 회사의 미천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매우 호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는 건 다른 용도로는 얘를 지워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은 우리가 액면가를 초과해서 발행한 금액이라는 거고, 다음 페이지 넘기면 이제 감자 차익은 우리가 소각을 하면서 우리가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건데, 이때
우리가 이 자본금 금액보다 작은 금액을 주게 되면 그러면 그걸 우리는 감자 차익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조금 유식한 사람이 적어 놓은 게 자본금 감소액이 주금의 환급액 주는 것보다 개선금 보조금보다 얘가 더 크게 되면 환급 준 것보다 얘가 더 크면 감자 차익 처리한다 이런 표현인 건데 이 용어는 우리 시험에서도 잘 안 쓰고 일상생활을 잘 안 쓰니까 이 용어는 친숙해지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는데 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액면가 쓰는 게 아니죠. 상법에서도 특별한 경우에는 자기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데라고 적혀 있는데 한마디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자기 주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주식을. 자 그럼 이때 뭐 취득원가를 자기 주식 계정으로 처리하고라고 적혀 있죠. 이 말은 액면가가 아니고 자기 주식은 취득원가 주고 사온 돈을 우리 장부 금액으로 쓰는 거고 그럼 이걸 처분할 때는 취득원가보다 높이 받으면 자기 주식 처분이 취득원가보다 작게 받으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액면가는 전혀 상관없는 계정 과목이죠. 자, 다음 254페이지에 이익준비금이라는 이제 계정 과목을 바로 적었는데 이 이익준비금이 법정적립금이에요. 이익준비금이 법정적립금인데 이 법정적립금은 상법 규정에 따른 거라 그랬죠. 그래서 상법에서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 금전에 의한 이익 배당, 현금 배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타 법정 적립금은 상법 외의 법령이기 때문에 제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고 했어요. 저도 과거에는 이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이나 아니면 기업 합리화 적립금 이런 거 있다고 말해줬는데 지금은 제가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이유가 현재는 얘 적립 안 해도 돼요. 지금 얘도 지금 이렇게 적어뒀는데 그걸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 기타 법정 적립금은 상법에 적립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거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임의적립금은 우리 회사가 주주들끼리 주주총회 같은 거에서 어떻게 하자라고 적립금을 두는 거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기 적극적 적립금, 뭐 소극적 적립금 이런 것들은 구분하면서 보실 의미 전혀 없어요. 그건 다음 미래에 여러분들이 상법을 공부하신다면 그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분류가 있는데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제 우리가 주주들한테든 아니면 다른 적립금이든 전부 다 우리가 적립할 수 있는 우리 그 근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2월 이익잉여금 계정 과목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만 하시면 돼요. 자, 다음 254페이지에 자본 조정으로 가서 자, 이 자본 조정은 지금 우리 책에 보시면 자본 총계에 자본금, 자본잉여금, 뭐 이익잉여금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뭐 여기에 자본 조정 계정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적혀 있죠. 왜냐하면 이 자본 조정에는 가산 계정, 차감 계정들이 막 다양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본의 금액을 감소시키는 애도 역할을 하는 애도 있고 자본의 금액을 증가시키는 애들도 있어요. 단순하게 말하면 대변에 쓰는 애는 증가시키는 거고 장부에 처음 기록하는데 차변에 쓰는 애는 줄여주는 성격인 애들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우리 액면가보다 작은 미달되는 금액 받았을 때 그 차액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한다는 건 알겠죠? 그럼 얘는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이 있는 경우 상계 후 계상한다라고 적혀 있는 게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 우선 상계 이야기했던 거 있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얘는 제가 자본 조정 항목들은 전부 다 각자 없애야 될 계정 과목들인데 주식 발행 연도부터 3년 이내에 매기 균등 상각한다라고 적혀 있죠. 이건 참고처럼 보는데 진짜 어렵게 문제 나올 때 이런 시험에 이 지문이 등장한 적은 있어요. 진짜 어렵게 여러분한테 표현하고 싶을 때에 등장한 적은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낌을 아시라고 자본 조정들은 우리가 그 기간에 거쳐서 없앨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뭐 자기 주식이라고 계정 과목이 있는데 우리 자기 주식 취득은 법률상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죠. 하지만 우리가 공부했던 소각 목적이나 아니면 뭐 의결권 제한 목적이나 혹은 좀 여기 안 적혀 있지만 등자 적혀 있지만 기업을 인수합병했을 때 우리가 원한 목적이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취득하거나 이럴 때 가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이때는 우리는 자본금의 감소가 아니고 자본의 감소로 처리니까 금자는 못하고 자본의 감소로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자기 주식은 취득할 때에 취득원가를 자기 주식 계정 처리한다. 이 앞에도 제가 우리 줄 거 썼죠. 그리고 이 취득원가를 초과했을 때 자기 주식 처분이 취득원가에 미달했을 때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우리 뭐 감자차손도 뭐 자본금 감소시키면서 우리가 손해 본 걸 이야기하는 거고,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는 미실현된 손익 계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걸 미실현 보유 손익이다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죠. 그럼 이 미실현 보유 손익이고, 자, 얘를 우리가 장부에 표현해 둘 때 쓰는 건데 평가나 아니면 환산하는 거다라고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었어요. 평가랑 환산 적혀 있는 거. 근데 우리 책에는 지금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 매도가는 증권 평가 손실 적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두 개만 기억하셔도 돼요. 근데 다르게 표현하면 이 두 개의 성격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미래 이론 시험에서 참 자주 만날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유가증권 문제에도 튀어나오고 자본 문제도 얘가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면 챕터가 다른 챕터 두 군데서 교차되기 때문에 이론 시험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저와 같이 이제 자본에 대해서 봤고, 자, 우리 교재 이 다음 뒤에는 이제 결산이에요. 결산은 우리 저와 같이 추후에 할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 기본적인 계정 과목 중에 사용하는 데에 큰 이제 방법들이 정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는 우리 저와 같이 간단하게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들 있죠. 우리 회사가 수많은 돈을 쓸 거잖아요. 돈 버는 거는 한정적이에요. 물건 팔아서 돈 벌거나 매출해서 돈을 버는데 돈 쓸 곳은 참 다양한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어떤 비용 계정 과목으로 돈 쓸 때마다 장부에 써야 될 거니까, 그래서 그 계정 과목들을 같이 한번 보고 그리고 컴퓨터를 할 거예요. 계정 과목 보는 것도 시간은 조금 소비될 거예요. 자, 일단 먼저 41페이지를 펴볼게요. 앞쪽으로 쭉 갈게요. 자,
41페이지에 이제 계정 과목들이 있죠. 자, 전엔 제가 이런 표현 아마 했을 거예요. 우리 반에도 제가 이 계정 과목 보지 말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때 왜 제가 보지 말라고 말했냐면 이거 보고 자기도 모르게 이 하나를 단면적으로 외워버릴까 봐 그랬는데, 지금 이제 자산 계정 과목을 좌우 같이 하면서 여기에 있는 계정 과목들을 이런 미수수익이라는 계산용 몇 개를 제외하고는 좌우 같이 거의 다 봤어요. 아마 안 본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되듬는 성격으로 해서 자산, 부채, 자본 계정 과목은 한번 쭉 시간 되실 때 읽어보세요. 안 되시면 안 봐도 돼요. 안 되실 때 보시고, 자하고는 수익과 비용으로 갈게요. 43페이지. 자, 이제 계정 과목 중에서 수익하고 비용 계정 과목을 볼 건데, 자, 먼저 수익을 가지고 보면 수익은 영업 수익과 영업 외 수익으로 둘로 분류를 나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업 수익이라는 표현은 잘 안 하고 얘를 매출이라고 표현해요. 매출이 영업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할 건데 컴퓨터한테 얘가 영업 수익이다라는 걸 인지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번호대를 구분을 하고 있는데 400번대가 영업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영업의 수익은 우리는 900번대를 쓸 거예요. 뭐 둘 다 초반 번호지만 앞에 400번, 900번으로 영업수익, 영업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영업수익 계정 과목은 지금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엄청 단순하겠죠.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일단은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비용은 영업비용 그리고 영업 외 비용으로 나누는데, 이 영업비용도 제조 경비와 여기에서 또 판매 관리비로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제조 경비는 우리가 500번대로 물건 만드는 거하고 관련 있다고 통제를 할 거고, 판매 관리비는 800번대로 통제를 할 거고, 영업의 비용은 900번대 후반으로 우리가 경비 구분을 해서 통제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자, 우리가 절대 쓸 일이 없는 거, 쓸 일이 없는 번호대가 600번대, 700번대예요. 600번대, 700번대는 분양, 운송, 시행 이런 거 하는 회사들이 쓰는 코드 비용 번호대요. 이 500번대가 제조업은 500번, 분양업은 700, 600번, 650번, 운송 이런 회사들이 쓰는 원가예요. 800번대는 이 회사들이 전부 다 써요. 그러니까 500, 600, 700이 이제 들어가는 원가를 통제하는 번호대로 쓰는 건데, 우리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분양, 운송, 시행회사로 시험 보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미래에 그냥 상기업을 가고 제조업이나 뭐 분양, 운송, 시행 아니면 800번대만 볼 거고, 800번대가 없는 회사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조업이나 분양 이런 데 갔을 때는 이제 번호대를 좀 다르게 보겠죠. 우리 시험용은 500번대만 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비용 계정 과목들을 먼저 볼 건데, 이 영업 비용 있죠. 그럼 영업 비용에서 제조 경비하고 판관비는 똑같은 계정 과목인데 500번, 800번으로 구분해서 쓰는 것도 있고, 아니면
우리 공장에서 쓴 거와 사무실에서 쓴 걸 서로 다르게 표현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는 건 제가 두 개를 각자 써드리고 똑같이 쓰는 건 제가 그냥 500번, 800번 구분하는 거에 대한 이해만 한씩 들면서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43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비용 계정 과목이 있고 다음 페이지 넘겨도 비용이 있는데 비용이 계정 과목이 작은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아래 판관비는 훨씬 더 많이 적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양쪽이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다음 페이지 판관비를 가지고 보시면서 제가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우리 급여가 있는데, 자, 이때는 우리가 급여라는 계정 과목과 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얘는 구분을 해서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업직 같은 급여 제도를 쓰시는 분들은 우리는 급여 800번대를 쓸 건데, 근데 생산직의 경우에는 우리는 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자, 얘는 500번대 사용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500번대 급여가 있어요. 근데 500번대 급여는 생산직한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공장 그 수위 아저씨라든지 청소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 있죠. 임금법 적용 안 시키려고 하는 분들, 공장에 사내 방송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급여를 하면서 우리 지금 책에는 안 적혀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보면 우리 일용직 있죠. 일용직 일용직의 급여는 우리가 잡급이라고 쓸 거예요. 잡급은 공장에 청소 아르바이트 시켰다든지 사무실 문서 정리 아르바이트 시켰다든지 그러면 500번, 800번을 구분해서 쓰시면 돼요. 500번, 800번 쓴 거는 두 개 다 있으니까 어디에서 얘가 필요해가지고 썼는지에 따라서 500번, 800번 구분을 할 거예요. 우리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직원의 급여를 주게 되면 우린 잡급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다음 상여금이 있는데 이 상여금은 그냥 500번, 800번 그냥 구분해서 우린 상여금도 비용 계정 과목이에요. 직원한테 월급처럼 주면 들어오는 거 없잖아. 비용인데 이건 500번, 800번 서로 계정 과목의 차이는 없고 번호대만 차이를 가지고 선택해 주셔야 돼요. 생산부 직원의 그 생산 향상으로 인해서 상여를 지급하면 500번대 상여금 쓸 거고, 그리고 사무직 직원이 뭐 영업활동을 잘하거나 관리활동을 잘해서 주게 되면 우린 800번대 상여금 될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비용 계정 과목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자, 보시면 지금 제가 비용 계정 과목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제 우리 분계를 잘하기 위해서 비용 자리는 원칙적으로 차변 계정이에요. 비용은 차변이에요. 왜 비용이 차변이냐면 대변에 돈 나가는 게 써져 있거든. 대변에 돈 나간 이유가 이거다라고 쓸 계정 과목들을 쓰는 거예요. 회사가 대변에 돈 준 이유가 월급 준 거다, 상여금 준 거다, 이렇게 차변에 지금 써둘 계정 과목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의 자리는 차변이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럼 퇴직급여도 500번, 800번 구분을 해서, 자, 이 퇴직급여 사용하는 것도 우리 공부를 했죠. 예, 기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하거나 아니면 직원 퇴사 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확정 기여형 DC형 상품에 가입해서 상품 납부하거나, 이때 우리는 퇴직급여라는 계정 과목을 썼어요. 그럼 이때도 어느 부서 직원의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냐라는 건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서 얘도 일일이 우리 500번, 800번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틀리면 그냥 오답이에요. 자, 우리 이따 나중에 이제 컴퓨터 분기할 건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나 거래처 하나 틀렸는데 500번, 800번 하나 틀렸는데 뭐 적용 하나 안 걸었는데 부분 채점 없나요? 제가 수없이 말해요. 없어요. 그냥 3점 아웃이에요. 그래서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도 많이 틀리니까 합격자를 좀 많이 배출해야 되는 AT 시험에서는 부분 채점 주겠대요. 그런데 3점 중에 1점만 점수 줄 거예요. 그러면 안 틀리도록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쓰세요. 자, 다음 복리후생비라는 계정 과목은 얘는 뭐 500번대 800번대 하는데, 얘는 우리 직원에게 뭔가를 제공하는 거죠. 제공하거나 혜택을 주는 걸 우리가 복리후생비라고 하죠. 직원 뭐 회식비라든지 직원들 옷 피복비를 준다든지 직원 경조사비를 준다든지, 뭐 직원들한테 우리 회사가 뭔가를 해주면 우리는 복리후생비라고 할 거예요. 직원들한테 명절 선물 줬대, 복리후생비겠죠. 그렇게 대변에 뭔가 돈이 들어갈 거고 차변에 복리후생비라고 쓰는 거예요. 자, 다음 여비교통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자, 이 여비교통비는 우리 출장비도 여비교통비라고 하고 근무 중 교통비 들어간 것도 여비교통비라고 해요. 그럼 이 출장비는 우리 꼭 교통비만이 아니라 출장 시에 들어간 우리 진짜 교통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식대 이런 것들 있죠. 출장 때 쓴 거는 우리는 여비교통비라고 쓸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서 직원한테 밥을 사주면 그냥 복리후생비예요. 근데 직원이 출장 가서 그 밥 식대도 먹고 오고 한 거는 우리는 여비교통비라고 처리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어느 부서 직원이 갔냐에 따라서 500번대, 800번대가 구분이 되게 되겠죠. 자, 다음 우리 접대비라는 계정 과목도 있는데, 자, 이 접대비라는 계정 과목은 거래처에 뭔가를 제공하는 거예요. 거래처에 뭔가를 제공하게 되면 접대비예요. 자, 선물 세트를 샀어요. 이 선물 세트를 직원 주면 복리후생비, 거래처에 주면 접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직원이 우리 회사에서 그냥 근무 중에 식대를 회사가 내준 복리후생비라 그랬죠. 직원이 출장 가서 밥 먹으면 여비교통비라 그랬죠. 근데 출장 가서 거래처 직원하고 밥 먹고 밥값 내줬으면 접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가지고 보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보는데, 얘는 이제 우리 직원을 기준으로 접대비를 쓰는 게 아니라 매출 거래처에 향응을 하면 800번대 접대비고, 그리고 매입 거래처한테 제공을 하면 제조업은 500번대 접대비를 쓸 거예요. 시험 때는 뭐 거래처에 제일 많이 주는 게 이제 화환 보내주거나 거래처 공장 확장 이전했다고 화환 보내줄 때 우리는 화환이 뭐냐 보는 게 아니라 거래처 줬으니까 접대비겠죠. 근데 직원 결혼식에 보내면 복리후생비인 거고, 거래처에 보내면 이제 접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거래처 체육대회 도시락도 보내고 그럴 거예요, 시험에서. 그럼 여러분은 도시락 포인트가 아니고 거래처에 줬네, 접대비다, 이렇게 비용 계정 과목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통신비라는 계정 과목을 보면, 자, 이 통신비는 우체국에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통신비예요. 자,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인터넷선이든 전화선이든 전부 다 우체국에서 다 깔았죠.
전부 다 우체국이 깐 거예요. 그래서 한국통신도 우체국이 성과라서 교환해 주다가 그게 업무가 많아서 한국통신이라는 기관사로 만들어 가지고 넘긴 거고, 우리 통신 라인도 그렇고 인터넷선도 그렇고 전부 다 우체국이 깐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휴대폰 요금, 전화 요금, 인터넷 요금 통신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 휴대폰 요금 혹은 뭐 인터넷 요금, 뭐 전화 요금도 맞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우표라든지 등기비 이런 것들도 통신비라고 쓰는 거예요. 우체국이 하는 건 다 통신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수도광열비라는 게 있는데, 자 얘는 800번대일 때만 쓸 거예요. 자 얘는 전기세, 수도세, 상하수도세, 상하수도 꽤 있네. 그리고 난방용 유류 혹은 우리 가스비 이런 것들을 수도광열비인데, 사무실에서 쓴 거는 이렇게 쓸 건데, 그런데 공장에는 전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력비라는 계정 과목을 별도로 쓸 거예요. 얘는 지금 위에는 우리 사무실 거고, 공장 전기세는 전력비라고 쓸 거고, 그리고 가스 수도료라는 계정 과목을 별도로 써서, 자, 얘는 이제 공장 수도 상하 수도세, 난방용 유류, 우리 난로 같은데 등유 넣는 거 있죠. 그리고 난방용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장은 가스 수도료로 쓰게 될 거예요. 자, 이건 계정 과목 아는지 문제 회계 1급에서 한 번씩 나와요. 전기세 납부했는데 공장 거 얼마, 사무실 거 얼마. 그러면 우리 사무실 거는 수도관계비, 공장 거는 전력비.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자, 다음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 과목은 500번대, 800번대 어디 거냐에 따라서 쓸 건데, 자, 얘는 우리 재산세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세 혹은 우리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균등할 주민세, 그리고 벌금, 업무와 관련 있는 협회의 일반 회비하고, 특별회비나 업무와 관련 없으면 기부금인 거예요. 자, 그리고 회비인데 주로 나오는 게 대한상공회의소 회비 혹은 우리 업무하고 관련 있는 이라는 이 의미를 쓰기 위해서 우리 업무하고 관련 있게 주무관청에 등록된 이라고 적혀 있으면 업무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우리 관련 협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종종 쓸 때 종업원 국민연금 회사 부담분도 세금과 공과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감가상각비는 500번대 800번대. 얘는 우리 기말에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사용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때 우리 쓰는 거니까 그 자산이 공장에서 쓰는 거냐 아니면 사무실에서 쓰는 거냐 그에 따라서 틀릴 거예요. 공장 화물차 감가상각하면 500번대 감가상각비, 본사 영업부 승용차에 대해서 감가상각하면 800번대 감가상각비 그렇게 써질 거예요. 자, 다음 우리 임차료가 있는데 임차료는 뭔가를 빌려 쓰고 우리가 주게 되면 임차료라고 하죠. 자, 그럼 이 임차료는 일반 대표적인 빌려 쓰는 게 건물, 월세, 그리고 렌트카 혹은 뭐 렌탈 용품, 그리고 운용 리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임차료라고 표현을 해요. 표현해야 계정 과목을 써요. 자동차 빌리면 차 빌리고 돈 준 거죠. 그 차량 유지비 아니에요. 뭔가를 빌려 쓴 거잖아. 차 유지한 게 아니죠. 임차료로 쓸 거고 우리 리스도 금융 리스, 운용 리스가 있는데 운용 리스는 우리 거 아니에요. 나 얼마간 빌렸을 테니까 너 사가지고 빌려줄 생각 있으면 해라고 계약하는 게 운용 리스예요. 금융 리스는 내 건데 날 못 믿기 때문에 소유권을 안 넘긴 거고 이 두 개 개념은 틀려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전부 다 임차료다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다음 우리 수선비부터 쭉 있는 거는 또 우리 이 다음 시간에 합시다. 자, 쉬었다 할게요.